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이슈는요, 한미 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는 겁니다. 2%포인트가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5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5%가 됐죠. 그런데 미국은 계속 올려서 최근에 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1년도에 그때 5.25%였었습니다. 그 이후로 금리가 거의 제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때를 상회해서 22년 만에 최고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불안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지난 20년을 평균했을 때 한 1150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그 어떤 외화 비상금이죠. 외환 보유액이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218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혹시라도 환 위기가 왔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이 가계부채가 그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죠. GDP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105%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기업 부채 리스크도 가계 부채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랬다가는 사실 가계 부채 또는 기업 부채 폭탄이 먼저 터질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못 올리거나 안 올리는 그 배경이 있다면 이런 거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 환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발 어떤 그런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나빠진다든가 아니면 대만 사태가 이럴 경우에는 다시 그 금리가 올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환율이 상당히 어려진 입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올해 말까지 2번 더 남아있거든요. 기준금리 협상이. 그랬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대로 멈추거나 아니면 한 번 더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이 정도 움직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준금리 스탠스입니다. 미국은 올해 안에 내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더 올리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요. 중국은 사실 금리를 좀 많이 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튼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 2%포인트 어떻게 될지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대 경제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심리지수는요, 94로에서 여전히 100을 아래로 밑돌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조금 100보다 높아서 103.1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BSI 지수, 이 부분은 100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67포인트입니다. 67. 상당히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무역 수지는 3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났는데, 사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어떤 불황형 흑자라고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한 무역 수지 흑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대 지수의 그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서부터해서 모든 지표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피가 2.9%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0.81%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각각 2%대의 하락을 했고요. 상해종합은 5.2% 하락했고 홍콩항생은 8.45%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기준금리의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3.727%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0.089%포인트 올라서 안정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아주 폭등하지 않고 안정화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상호저축은행 금리라든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도 보합세 더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 이제 대출 금리죠. 이 부분은 잔액 기준이 3.83%, 신규 취급액이 3.69%로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금리보다는 윗단에 있죠. 기준금리는 3.5로 묶어놨지만 시중의 금리는 조금 더 좀 오버하는 그런 시장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앞서 말씀인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미국 기준금리가 아주 높다 보니까 그 영향인지 몰라도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월 평균이 1324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39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하락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통화량은 M2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다가 사실 코로나 시즌에는 돈이 넘쳐났죠. 그럴 때는 뭐 10% 이상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렸었는데 지금은 계속 내려가다가 지난달은 0.1%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4%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난 수년간 비교했을 때 통화량이 매우 위축된 상태이지만 조금 올라갔다라는 것이 좀 눈에 띄는 점이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53조 정도로 해서 소폭 강세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한 10조 6,300억 정도 해가지고 한 중폭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 캠퍼드 잔액은 뭐 100조가 좀 안 되는 99조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면은요, 두바이유 우리 원유죠. 1배럴당 86달러 35센트에서 전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5달러 49센트가 올랐습니다. 월 평균입니다. 국제금시세는 뭐 최근에 가장 이슈였었죠. 경기가 안 좋은데 불구하고 금리가 금값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달리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지난달 월 평균 금값이 온스당 1949달러 94센트에서 6달러 53센트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900달러의 중반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원래 금 가치는 떨어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둘 다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떤 전쟁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금융 환경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하고 금의 자금이 좀 몰린 그런 경향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자, 부동산 쪽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21년도가 가장 피크였었죠. 특히 아파트 시세같이 이렇게 아주 우리 필수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하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종전 최고가 대비 거의 반토막에 이르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마이너스 행진하다가 지난달은 제로로 멈췄습니다. 제로. 제로라는 것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건데 사실 많이 빠졌다가 내리다가 제로니까 즉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 지하 1층 다시 1층으로 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플러스 행진, 즉 부동산 가치, 가격이 또 올라가면 여러 가지 또 정책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21년도 코로나 시기와 유동성이 풍부한 그 시절에 오버슈팅했던 그런 부동산 가격이 연착륙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0%에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어떤 기저효과죠. 푹 꺼졌다가 조금 숨 고르는 그런 입장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어떤 경기가 어느 정도만 받쳐지면 공급량이 엄청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0년 안쪽으로 뭐 상당히 많은 수백만 채의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특히 주택 가격은 안정화되는 그런 모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자산관리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